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학습 멘토 선생님 이은영입니다. 여러분은 수학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즐겁고 신나는 과목? 아니면 지루하고 따분한 과목? 학생들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텐데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수학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수학을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수학이 재미없는 이유, 수학이 재미있는 이유.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을 싫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학생들한테 가서 너는 수학이 왜 싫으니?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서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말이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한테 가서 똑같이 너는 수학이 왜 좋으니? 하고 물으면 선생님 너무 어려워서요 라고 똑같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요. 선생님 수학은 너무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를 나 스스로 풀었을 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취감이 크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절대 안 풀리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알겠다 하는 그런 순간이요. 그런 걸 우리가 아하 모먼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아하 모먼트가 찾아왔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이 아하, 수학이 참 재밌다 라고 느끼기 이전에 너무 많은 양의 문제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학교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요.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요. 과외하는 학생은 과외 숙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모먼트를 느끼고 수학이 재밌다라고 느낄 턱이 있나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수학 공부는 수학답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학 공부는 수학답게. 여러분, 수학 문제요. 지겹도록 풀지 마세요. 참 이상하죠?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지 말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겹도록 풀지 말라는 것은 문제 양으로 승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분석해서 풀라는 얘기죠. 그리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지 말고 새로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은 사회처럼 공부하면 안 됩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최소한의 유형만 문제를 나눠서 풀고요. 그것에 대한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문제를 외우려고 하니까 시험에 내가 안 풀어본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는 법이거든요. 수학의 참 재미는 내가 풀 수 있는 난이도보다 조금 더 높은 문제를 풀 때 느끼거든요. 그런데 유형별로 문제를 푸느라 고난도 문제까지는 손도 못 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도 문제란 게요,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풀고 있는 유형 문제에 조금의 응용이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도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수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문제집은 왜 풀까요? 사실 학교 공부로 수학 공부가 끝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고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고 싶으니까 문제집을 푸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집은 많이 푸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돼요. 왜 나는 성적이 안 오를까? 그 이유는요, 바로 틀린 문제를 그냥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집은요, 틀린 문제를 만나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집을 사서 풀었는데 다 맞았다면 기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아이고 돈 버렸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뭘 모르는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앞으로는요, 틀린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세요. 내가 왜 틀렸는지 알고 그것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솔직하게 채점하세요. 틀려도 괜찮거든요. 절대로 틀린 풀이는 지우지 말고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찾고
여기서 알게 된 새로운 개념, 문제 푸는 아이디어를 적어 놓도록 합시다. 문제는 내가 푼다. 선생님이 아닌 내가 푸는 거예요. 수학 공부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출제자와 나와의 전쟁인 거죠. 이때 무기는 뭔가요? 연필과 지우개입니다. 해설지는 최대한 멀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이 나의 연필을 쥐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나의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푸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선생님과 약속 하나 할게요.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적어도 3번 이상은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그 고민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동안 수학 실력이 쑥쑥 자라납니다. 선생님이 그 부분은 약속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떤 마인드로 수학을 공부해야 될지 좀 감이 오나요? 아하! 모먼트.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최소한 어려운 문제라도 3번 이상 고민하고 스스로 푸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성적을 올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해도 선생님 저는 아직도 제 성적이 왜 안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제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이 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학습 방법을 선생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학습 방법 점검하기 1번 보시죠. 나는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가?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따가 공부해야지.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학원 가서 배워야지 하고 쿨쿨 잠을 자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신 시험의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학생은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농담도 받아 적습니다. 2번 볼게요. 나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가? 여러분, 가장 좋은 개념서도 교과서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수학 공부의 시작은 교과서가 되어야만 해요. 시작할 때는요. 수학 교과서의 기본 개념과 문제를 풀 수 있는가? 그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만 합니다. 3번, 나는 부족한 문제의 양을 문제집을 통하여 보충하는가? 교과서만 가지고는 문제 연습량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한 문제집을 선택해서 최소 1시간은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문제 풀고 끝나면 안 돼요. 무슨 문제? 틀린 문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곧바로 채점하고 그리고 틀린 직후에 내가 왜 틀렸는지 찾는, 기록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4번, 나는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스스로라는 단어일 텐데요. 수학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특히 수학이란 과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학원 가는 시간,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다 빼고 나 혼자 방에 들어가서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5번, 나는 문제집을 푼 후에 맞은 문제보다 틀린 문제에 집중하는가?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맞은 문제보다 틀린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언제나 곧바로 채점하고 틀린 문제에 왜 틀렸는지 이유를 다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나의 학습 방법을 점검해 봤는데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좀 감이 오시나요?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미쳐버릴 것 같은 순간들도 옵니다. 분명 선생님도 그것을 경험했는데요.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반드시 즐거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수학이 필요하다면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멘토 선생님도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무릎을 탁 치며 아, 재밌다 라는 순간이 오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힘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에서는요, 중등 매3 수학 학습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